뇌성마비 9살 러시아 소년이 한국에서 첫걸음마를 뗐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에 걸려 서 있는 것조차도 불가능했던 9살 러시아 소년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집중치료를 받으며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소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특별한 감동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하는 감동의 바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빅토리아라고 합니다. 이제 9살인 저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에 걸려서 서지도 걷지도 심지어 스스로 앉지도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태어날 때부터 불치병과 같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와 교육 상태에 따라 그 민족의 특성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주의적 문화가 나와는 다른 이를 무시해버리는 서양권 문화의 외국인들에게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민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역사적 특징으로 인해 그 중에서도 한국과 한국인들은 그 어떠한 나라보다 강한 단결력과 배려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특이한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와 저의 아들은 그동안 러시아에서 뇌성마비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살아왔고 결국 차별로 인해 쫓겨나듯 한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뒤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저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고 이 하나의 사건이 우리 모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었습니다. 현재 저와 아들은 지금 한국의 중심 서울에서 살고 있고 사실 우리 아들이 겪고 있는 병은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하게 되거나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병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착해서 살아가야 할 나라를 고르는 것에 저는 매우 생각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바로 여기 한국인데 처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이곳에서 살아가야겠다고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주 우연한 단 하나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아들은 뇌성마비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때 당시 저희 부부는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러시아의 모든 전문 병원이나 관련 병원은 다 가보았지만 어떠한 의사도 아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비탈리는 점점 1살, 2살 성장할수록 증상이 심각해지기 시작했고 길거리를 걸어다니거나 학교에 갈 때면 아들을 마주한 모든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거나 뒤에서 이상하다면서 수근거리는 것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땅한 치료제와 수술의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도 하루하루 한숨을 쉬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치료하고 위로해주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던 와중에 아들이 학교에 다니는 시기를 접하게 되자 저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저희와 아무런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괴로웠고 만약 아들이 정상적인 외형을 가진 것이 아닌 특이한 병 때문에 누가 보아도 이상한 걸음걸이와 몸짓으로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들의 마음 또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픈 아들과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저는 어쨌든 저의 감정은 꼭꼭 숨기면서 너무나도 차갑고도 무서운 러시아 사회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묵묵히 버텨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옷과 물건을 하나도 남기지 않은 채 거실 책상 위 봉투 안에 약간의 돈만 남겨둔 채로 그렇게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 현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저는 남편을 찾기 위해 저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픈 아들을 두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은 너무나 큰 걸림돌이라는 걸 깨닫고 어떠한 방법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본인도 힘들고 자식이 부끄러웠고 고통스러웠으면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저 스스로를 원망하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집 근처에 있던 장애인 복지센터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숙식시설이 존재한다는 말과 함께 아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지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지센터는 무료로 봉사를 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아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복지센터의 비용을 내기 위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한 번은 아들과 함께 지하철이나 버스 등 러시아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아들과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수군대기 일쑤였고 음식점에 밥을 먹으러 들어가더라도 아들과 저를 받지 않는 가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이동시간이 2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고 대중교통을 전혀 이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나날의 연속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사는 모스크바에 한국의 한 대학병원이 홍보관을 열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아들을 데리고 무작정 한국의 병원 홍보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저의 사정을 한국 병원 관계자들에게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전달하였고, 제 말을 들은 한국 의사분께서는 우리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면서 저희를 한국으로 초대해 재활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역사로부터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전달받고는 저는 정말 꿈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의심이 들어 제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들이 아픈 채로 태어나고 여태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손길을 조국이 아닌 머나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받다니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었죠. 아들 비탈리는 앉기서기 그리고 걷기는 물론이고 혼자서 단순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전 망설임 없이 아들과 함께 한국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들이 불편한 몸으로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난다는 게 무척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지만 한국 의료 관계자분들의 따뜻한 배려와 응원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때까지만 해도 가시지 않았던 두려움이 막상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나니까 연기처럼 사라지고 기분까지 설레었습니다. 한국이 문화 콘텐츠 강국인 만큼 관광 인프라도 잘 마련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픈 아들과 함께 멋진 나라 한국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인들의 놀라울 만큼 친절함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난 뒤 한 손으로는 아들이 타고 있는 휠체어와 또 다른 한 손으론 2개의 캐리어를 끌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느 한국인 커플이 괜찮다면 자신이 휠체어를 밀어드려도 되겠냐며 정중히 묻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괜히 남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완곡히 사양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은 손에 든 짐이 별로 없어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안내 데스크까지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들의 따뜻한 친절 덕분에 저는 겨우 숨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한국인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더니 쑥스러운 듯 슬쩍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하면서 혹시 장애인 택시를 타야 한다면 안내 데스크에 부탁하는 게 좋겠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 커플은 저희를 공항 안내 데스크가 있는 곳까지 친절하게 데려다주곤 홀연히 사라졌어요. 그들의 친절함에 저는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의 일에 선뜻 나선다는 게 아무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저희를 도왔어요. 저는 원래 한국인들이 이렇게 친절하냐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 덕분에 한국 땅을 밟자마자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조언대로 안내 데스크에 부탁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불렀고 아무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호텔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숨을 돌린 후 지하철을 타고 관광을 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저처럼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넓은 개찰구와 지하철 출입구에서부터 플랫폼까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곳곳에 설치돼 있더군요. 널찍한 객차 안에는 휠체어를 세워둘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었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 내부를 쭉 둘러본 저는 지하철에 노약자 좌석이나 임산부 좌석도 따로 마련돼 있는 걸 보면서 한국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세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일상인 것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아이가 자리에 앉지 못하고 있으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러시아에선 양보하는 장면을 좀처럼 볼 수가 없어요. 러시아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같은 상황에서 다른 차이점이 생기는 걸까요? 생각해봤는데 아마도 그건 결국 한국 사람들의 본성 자체가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특히 제가 알기로 한국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한국인들의 따뜻한 본성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아들과 함께 제일 먼저 간 관광지는 바로 K-팝 스타들이 줄줄이 나오는 방송국이었습니다. 아픈 아들이지만 음악을 좋아해서 그 기분을 조금이나마 느껴보자며 한국 방송국을 첫 번째 관광지로 제안했어요. 사실 한국에서 음악 프로그램 녹화를 관람할 수 있는 방청권은 한국 사람들도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아들이 좋아하는 K-팝 스타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정말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저희가 방청권을 제출하고 녹화장에 입장을 하려고 했는데 머리가 희끗한 경비원 한 분이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녹화장에 휠체어석이 따로 마련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친절하게 아들의 휠체어를 밀어주시더군요. 그 덕분에 무대와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녹화를 하는 내내 K-팝 스타들의 열기를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아들은 다리를 못 쓴다는 사실조차 잊고 온몸에 흐르는 전율을 느끼며 무대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모든 녹화가 끝이 난 뒤 녹화장을 빠져나오려는데 어느새 나타난 경비원분이 또 다시 아들의 휠체어를 밀어주시더군요. 제가 하겠다고 해도 몸이 불편한 방청객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도 본인의 업무라면서 사람들이 덜 붐비는 출구 쪽으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모자는 관광을 끝내고 호텔로 돌아와서 다음날 병원 일정을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행복한 한국에서의 첫날이었습니다. 다음날이 되자 저희는 예약해두었던 병원에 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서둘러 짐을 챙겨서 호텔 로비로 나왔습니다. 로비에는 병원 관계자분들이 여러 명 대기하고 계셨는데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차로 이동해서 병원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아들의 상태를 보기 위한 정밀진단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저는 러시아에서 가지고 온 CT 자료와 기타 MRI 영상사진을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 선생님은 CT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자신이 보기엔 완전 뇌성마비가 아니라 불완전마비 같다고 하는 겁니다. 불완전 뇌성마비라면 아직 다리를 소생시킬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며 병원에서 다시 한번 정밀진단을 받아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희망이 본물 터지듯 샘솟고 망설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겪어보니 정말 사실이었어요. 저는 담당 의사분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병원에서 다시 아들의 정밀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 결과 담당 의사분의 말처럼 완벽한 뇌성마비라고 볼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됐죠. 그건 바로 아직 아들에게 희망이 남아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어요. 러시아에서는 다시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받았는데 한국에선 정반대의 진단을 받게 되었으니까요. 마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전 곧장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고 최대한 빠르게 수술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수술 후 거의 매일 재활치료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꼭 붙어서 세심하게 병간호를 해주었습니다. 휠체어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걷지 못했던 아들이 재활치료를 거치면서 보행기를 잡고 걸을 수 있었고 얼마 뒤에는 스스로 몸을 어느 정도 가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매일 혼자 휠체어가 아닌 보행기를 잡고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이제 9살이 된 우리 아들 비탈리가 한국에서 첫걸음마를 하게 된 것이죠. 한국의 의료진들은 아들과 저에게도 한국에서 엄청난 결과와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내 아이가 서고 걸을 수 있어서 이제 저는 자신있게 어깨를 펼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였던 아들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를 한국으로 초대해 재활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작은 도움만 있으면 혼자 서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러시아에서 단순히 병원 홍보관을 방문하고 상담을 했는데 다행히 인자하신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한국을 왔을 뿐이었는데 어마어마한 행운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은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는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아들 비탈리의 회복은 러시아의 다른 뇌성마비 환아 부모들에게 큰 화제가 됐고 부모들은 한국 의료진에게 치료받게 해달라며 러시아 정부를 향한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병원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러시아에서 직접 의사를 데려와서 한국 병원이 치료하는 것을 가르치고 다시 러시아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기적을 경험한 우리 아들 비탈리는 현재 한국에서 유명한 재활병원을 선택해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재활한 결과 혼자서 화장실을 갈 수 있을 정도로 호전이 됐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 자동차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고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한국과 러시아의 해외 업무 파트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제 삶을 다시 되찾았어요.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모두 저와 아들의 사정을 알아본 한국의 의료진 덕분입니다. 러시아에서의 인연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들은 아직도 휠체어에 앉아 생활해야 했고 저는 매일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겠죠. 다음 휴가에는 아들과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사해준 은인이나 다름없는 한국 대학병원의 담당 의사 선생님과 수고해주신 의료진 분들을 찾아뵐 생각입니다. 부디 그때까지 건강히 잘 계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한국에 오게 된 후 기적을 경험한 9살 러시아의 소년과 그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한국에서의 수술과 재활치료를 통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사람은 우연히도 그녀의 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한 대학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셨는데요. 러시아에서의 홍보관을 통해 이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실천하는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마음이 일상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소중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바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